코사인 60도는 얼마죠 일단?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x고 사인 60도는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 네, y 했는 게 이게 4입니다. 그럼 일단 이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줄 거냐 하면은 2를 각각 한 번씩 곱해줄게요. 2 곱하고 2를 곱해주면 이건 1되고 2x 그럼 여기는 빼기 루트 3분의 2y죠. 여기 4입니다. 그럼 요거를 또 얼마를 곱해주고 루트 3을 양쪽에다 다 곱해주면 2루트 3x 빼기 2y는 4루트 3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y는 어떻게 돼요? 2로 나눠주면은 루트 3x 그리고 빼기 2루트 3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뭐를 물어봤냐 하면은 뭐를 물어봤냐면 이 x축하고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라고 하는 예각의 크기는 실제로 몇 도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요게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하고 같으냐면은 탄젠트 알파에 해당하는 게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직선이 x축하고 이루는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바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탄젠트 알파가 밑변분의 높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 해당하는 게 바로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지금 루트 3이라고 하는 거니까 알파가 몇 도라는 거죠? 알파는 60도예요. 60도. 그럼 여기 60도입니다. 60도. 알았죠? 60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이 알파 대신에 다 60도를 집어넣어서 이 값을 계산하면 돼요. 따라서 10은 봅시다. 탄젠트 60도는 얼마? 루트 3이죠, 그죠? 루트 3분의 사인 60도 빼기 30도 하면 얼마?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얼마냐 하면은 역시 2분의 1인가요? 그럼 이거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건 얼마가 되면 루트 3이라는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일단 1번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잠시만요. 잠깐 보고 있을게요.
지나는 직선이 이번에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a라고 할 때에 sin a가 5분의 4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에 대한 뭐를 알면은 탄젠트 값을 알면 그게 기울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렸을 때 이게 a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5분의 4가 된다고 하는 말은 이게 5k라고 하고 이거를 4k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요거는 얼마가 될까요? 3k가 됩니다. 3k. 알았죠? 요게 5k이고 요게 4k이고 요게 3k가 돼요. 그러면 따라서 탄젠트 A는 그러면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3k분의 4k니까 3분의 4라고 탄젠트 값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는 말이에요? 3분의 4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직선은 y는 3분의 4x라고 할 수 있고 y 절편만 모르는데 y 절편은 3,6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이건 4 더하기 b 따라서 k 값은 2입니다. y는 3분의 4x 더하기 2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진도는 어디 할 차례죠? 역함수 할 차례니까 자, 107조 연습 문제는 안 하죠. 아, 연습 문제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혹시? 저는 풀어보겠는데 안 했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매겨달라고 하고 보시도록 하시고 역함수 개념을 한번 볼게요. 역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합성함수라고 해서 함수 두 개를 합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배웠고 그리고 오늘 배울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대응을 거꾸로 대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x의 값이 여기에 있고 y의 값이 요거하고 대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f에 의한 함수 값이 y로 대응을 했어요. 이렇게 대응하는 거하고 반대로 이 y 값에 대해서 x의 값을 대응시키는 이러한 대응 관계, 이러한 대응을 보고 우리가 역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역함수의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역함수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보세요. 처음에 x라는 함수는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이었죠. 정의였고 요게 공역이었습니다. 공역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 한번 펼치세요. 1대1 대응이면 요게 중요합니다. 1대1 대응일 때에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이면 각 원소 y에 대해서 x에 대응하는 것도 오직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함수라면
그냥 일반 함수라면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A, B, C 이렇게 대응해서 만약에 이렇게 대응하는 건 이거는 함수 맞습니다. 그지? 근데 이건 1대1 대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를 거꾸로 가는 함수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A라는 원수 하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함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만 1대1 대응일 때에는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 있다. 그러면 F라는 대응에 대해서 이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대응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Y가 어떤 걸 하나를 잡더라도 그에 대한 X의 값은 오직 몇 개만 존재한다?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 원소 Y에 대해서 fx인 x의 원소 x가 오직 하나 존재합니다. 왜? 뭐 때문에? 1대1 대응이라서. 알겠습니까? 이건 1대1 대응이라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y의 각 원소 스몰 y에다가 y 꼴 fx인 x의 원소 x를 대응시키면 이 y 값이 줄치세요. y가 반대로 이제는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되고 x가 반대로 뭐가 된다?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 새로운 함수를 보고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역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대응을 우리가 이걸 f라고 했다면 이걸 뭐라고 쓰기를 한다? f-1제곱이라고 쓰고 읽을 때 f 역함수 혹은 f 인버스 이런 식으로 읽기로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f 역함수라고 하는 것의 함수 정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고 중요합니다. x는 뭐에다가 f 인버스에다가 y를 집어넣는 게 x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원래는 뭐였어요? f에다가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거였죠.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해? f 역함수에다가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는 대응을 우리가 역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걸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f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뭐일 때? 1대1 대응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f 역함수는 정의역하고 공역이 완전 바뀌어버리죠. 원래 공역이었던 y가 정의역이 되고 원래 정의역이었던 x가 공역이 된 거예요. 바뀌어요. 그 다음 y는 fx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할 때 뭐라고 할 수 있다? x는 f 역함수에 y를 집어넣은 것이다. x, y 자리 바꾼 거예요. 알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역함수에 관한 이야기. 위에 있는 개념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1대1 대응일 때에 거꾸로 대응하는 대응을 우리가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1대1 대응이 아니고는 거꾸로 가는 대응을 함수로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밑에 참고에도 뭐라고 되어 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fx가 1대1 대응인 것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역함수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선생님? 이거를 할 건데, 자, 중요한 건 여기에다가 주시세요. x와 y를 서로 바꾸어.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책에서는 뭐 x에 대해서 먼저 풀면 이렇게 돼 있는데 푸는 거는 나중에 풀어도 돼.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x하고 y를 서로 바꾸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x하고 y를 서로 바꾸어.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f의 역함수, f 역함수는 f 인버스는 f의 치역을 우리가 정의역으로 한다. 이 치역이라는 말이 사실은 공역하고 같은 말입니다. 왜? 1대1 대응이니까. 이 치역이라는 말이 공역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실. 알았죠? 여기에서는 그 다음 역함수의 성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자꾸만 나옵니다. 그죠? 1대1 대응이라야만 역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입니다. 다시 말해서 f에 의해서 갖는 함수가 거꾸로 가는 게 f 역함수였어요. 그죠? 그럼 이 f 역함수에 다시 거꾸로 가는 대응은 f라는 거겠죠. 그죠? 이 역함수의 역함수를 하는 거는 그냥 f 자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f 함수하고 f 역함수를 합성을 해요. 자, 이해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인지. x가 1, 2, 3 이렇게 있고 y가 a, b, c 이렇게 갑니다. 요게 가는 게 f예요. f 역함수를 옆에다가 내 하나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a는 어디로 대응을 해요? 2로 대응하죠. a는 2로 대응. b는 어디에 대응한다? 1에 대응합니다. 1에 대응. 그 다음에 c는 어디에 대응한다? 3에 대응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뭐냐면 f 역함수예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1이라는 원소를 f 함수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 다시 f 역함수를 거쳐서 가는 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f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f 역함수를 그 다음에다가 가는 이러한 합성함수입니다. 맞죠? 그럼 이 1이라는 걸 어디에 먼저 거쳤다가 1에 먼저 거쳤다가 그 결과를 f 역함수에 거쳐서 갑니다. 그러면 1을 f에서 거쳤다가 그거를 다시 f 역함수에서 거쳐서 가는 거 어디로 갑니까? 자기 자신 1로 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 f 역함수하고 f하고 같이 뭐 된 것처럼 보입니까? 합쳐져서 항등함수가 된 것처럼 보여요. 알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f 함수하고 f 역함수 혹은 f 역함수하고 f하고를 합성을 한 결과는 무조건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되게 합니다. 알았죠? 자기 자신이 되게.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f 역함수하고 f하고 합성한 거는 항등함수. 적으세요. 그 옆에다가 요거나 이 결과는 뭐가 된다? i라는 항등함수가 돼요. 알았죠? i라고 하는 항등함수.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일단 1, 2, 3, a, b, c 요게 f라는 함수라고 합시다. 근데 이번에는 z라는 함수가 다르게 있어요. 세 개나 적을 필요 없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뭐 g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근데 여기 1이라는 원소가 a하고 대응을 했어요. a라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x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거꾸로 여기로 가는 함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f 역함수예요. 여기에서 거꾸로 여기로 가는 함수는 뭡니까? g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f를 거쳤다가 g로 가는 함수는 뭐냐면은 g 합성 f에다가 뭐를 넣은 거예요? 1을 넣으면은 x가 나옵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거꾸로 가는 함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뭐로 가야 됩니까? 먼저 뭐를 거쳐 가야 돼?
G 역함수를 먼저 거쳐가야 되고 그 다음 F 역함수를 거쳐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G 합성 F 했는 거의 역함수는 뭐하고 똑같아지느냐면 G 역함수를 먼저 갖다가 그 다음에 F 역함수를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이게 역함수가 되어가지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뒤바뀌어집니다. 여기 형용펜 치세요. 중요합니다. G 합성 F에 있는 거에 전체 역함수는 F 역함수 되고 G 역함수 된 다음에 요거를 합성했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알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그 다음 밑에 107쪽 제일 마지막에 제일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쳐야 됩니다.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그래프는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왜 이거 두 개가 y = x에 대해서 대칭이냐 하면 적어라. 왜냐하면 역함수는 아까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xy를 자리 바꾸어서 구하기 때문이에요. x랑 y를 자리 바꾸어서 구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 결과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y = x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알았죠? y = x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개념 설명이 역함수에 대한. 자, 그러면 108쪽에 개념 체크 한번 두 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이거는 1대1 대응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2는 일단 얼마입니까? 1이에요. F 인버스 2는 얼마입니까? 3이에요. F3은 얼마고? F3은 2고 F 인버스 3은 1입니다. 맞죠? 그러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는 거예요. F4는 4고 F 인버스 4도 4죠. 4 더하기 4니까 얘는 8입니다. 그 다음 아까 원래의 함수하고 그 역함수에 대해서 합성을 한 결과는 뭐가 된다? 요거 없어지고 항등함수하고 같으니까 자기 자신 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자기 자신 1 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09 쪽에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함수 fx는 ax 빼기 1이고 gx는 2x 더하기 b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f 인버스 5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걸 다르게 그럼 어떻게 적을 수 있다? f에다가 2를 넣으면 5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거는 무슨 말이다? g에다가 뭐를 넣으면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 f2 구해보세요. f2는 2a 빼기 1인데 그게 5고, 그죠? 그럼 a가 3이라는 거고, g1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2 더하기 b인데 그게 마이너스니까 b는 여기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fx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f 역함수 8을 구하라고 했는데 f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좀 이따 해보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a라고 두면 fa는 8 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a를 집어넣으면 fa는 마이너스 5a 더하기 3이라는 게 8 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얼마 돼야 된다? 마이너스 1 되면 8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밑에 1-2번도 해보세요. 자, G 인버스에 1 집어넣으면 2가 나왔으니까 G2는 1이라는 뜻이죠. 그럼 G2가 1이라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 돼야 되어서 GX는 X 빼기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f 역함수의 2,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 k라고 한다면 fk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fk 마이너스 k 더하기 1인데 이게 2가 되는 거니까 역시 k의 값은 마이너스 1 돼야 되고, 그죠? 이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G3은 얼마예요? G3은 여기 3 넣으니까 2가 되겠죠? G3은 2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더하니까 답은 1 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0쪽에 자, 110쪽
이쪽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두 개의 집합 x는 2에서부터 a까지 y는 b에서부터 3까지라고 돼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x는 2x 빼기 7입니다. 여기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랬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랬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줄치고 뭐라고 해야 돼요? 1대1 대응이라야 된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1대1 대응이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앞에서 1대1 대응될 조건을 했었었는데 x의 범위가 뭐에서 뭐까지냐면은 2부터 a까지 그리고 2부터 어딘가 a까지입니다. 그럼 y의 값은 b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이게 b라고 하고 이거 3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서 뭔가가 생겨야 되는데 이 2x 빼기 7이라고 하는 게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이에요.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양수라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느냐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다시 말해서 요 끝하고 요 끝을 지나가야지만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어요. 이 공역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돼요 지금. 왜? 감소하는 건 아니고 증가하는 거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2,b라는 거 하고 a,3이라는 거를 지나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집어넣으면 4 빼기 7인데 그게 b예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고 a,3을 지나야 돼요. 그럼 a 집어넣으면은 2a 빼기 7인데 그게 3 돼야 돼요.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되냐? 5 돼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a는 5고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2-2번 한번 해보세요. 2-2번. 혹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를 기준으로 지금 달라져요. 그죠?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따라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1보다 이상일 때에는 기울기를 지금 모릅니다. 근데 이거 앞에서도 했지만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은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가로선을 그어서 만나는 별점이 두 개 생기고 1대1 대응 안 돼요. 그럼 오로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얘 기울기하고 부호가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는 것만 아니면은 얘 기울기하고 부호가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요 a 더하기 1이라는 게 기울기잖아요. 그럼 a 더하기 1이라는 기울기가 뭐만 되면 된다? 뭐가 되면 된다? 음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구하는 거고. 그다음 111쪽에 역함수 구하는 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함수 구하는 것까지. 자, 1번에 실제 이제 역함수를 직접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 역함수를 지금 물어봅니다. 역함수가 뭐하고 같다 했냐면 ax 더하기 b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무조건 x하고 y하고 자리 바꾸면 돼요. x하고 y. 그럼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4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역함수 구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넘겨주면 2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입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 이게 바로 이거의 역함수예요. 알았죠?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는 2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하면 곱하면 답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그렇게 역함수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2 한번 해봐요. 일단 h 함수를 구해야 되겠네. 일단 두 개 합성을 하는 건 hx는 f를 g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럼 f를 g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2배의 x 자리에 f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6x 플러스 3이 hx예요. 그죠? 근데 구하라고 나는 이거의 역함수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y라고 둔 이 함수의 역함수는 x는 6y 더하기 3이에요. 그러면 6y는 x 빼기 3, y는 6분의 1x 빼기 2분의 1. 그죠? 그래서 적으라고 하는 거는 h 역함수는 6분의 1x 빼기 2분의 1이 정답이에요. 그죠? 그러면 3-3번도
분모에서. 일단 요거 역함수 문제 구해야 되겠죠? 그죠? 얘를 y는 3x 더하기 1이라고 둔 거에서 역함수는 x는 4y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xy 자리 바꿨고 이제 3y는 x 빼기 1이니까 요렇게 역함수가 구해졌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 g의 6분의 1x 더하기 1이 3분의 1x 빼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거 앞에서 우리 비슷한 거 했었어요. 이 gx 함수를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이거 전체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럼 6분의 1x 더하기 1은 t라고 되니까 6분의 1x는 t 빼기 1, x는 6t 빼기 6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gt는 x 대신에 이제 t를 집어넣습니다. 3분의 1에 6t 빼기 6 빼기 3분의 1 이렇게 돼요. 정리해보니까 2t 빼기 2 빼기 3분의 1 다시 말해 2t 빼기 3분의 7이죠. 그럼 답은 그냥 x로 표현하면 되니까 2x 빼기 3분의 7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를 뒤에 한번 해보냐면 115쪽에 연습 문제 1, 2, 3 4번까지 일단 한번 해볼게요. 1, 2, 3, 4 1,
역할 3일부터 맞춰보시고 수일할거 질문하도록 할게요. 에서 12번 자, 두 근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양수다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거나 또는 이번에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거나 또는 한 근은 양수, 하나는 0 이렇게 되는 경우. 쉽게 말해서 둘 다 플러스 플러스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아니면은 플러스하고 0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알았죠?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판별식 4분의 b가 0보다 이상 돼야 되고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이거를 다 구해보면은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A가 6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1번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예요. 그 다음에 한 근은 양수가 한 근은 음수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는 이 세 개 중에서 뭐만 만족하면 되냐면 곱이 음수다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 이거 범위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하고 6 사이입니다. A의 범위가. 그 다음에 3번은 한 근이 양수고 다른 한 근은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은 0이라는 말이 돼요.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값은 실제로 6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 또는 3번 경우니까 이 범위하고 이 범위하고 이 범위 세 개를 다 합집합으로 모아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네. 그래서 범위를 구해보면은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최종 범위가 돼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하는 최소값은 어떻게 보여요? 제곱식으로. 네, 꼭지점이다. 꼭지점. 꼭지점의 y값이 지금 최소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반의 제곱 k제곱이고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인데 이게 최소값 되는 이게 마이너스 4라는 말이죠. 꼭지 질문에 마이너스 4예요, 4b. 네. 제가 몇 번 할까요? 16번 할까요? 공통근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라서 보통 우리가 알파라고 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식도 알파를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식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두 개를 빼줍니다. 알파 제곱 없어져요.
그러면 빼주면 이게 알파가 뭐가 남느냐면 알파는 a분의 8b라는 게 남아요. 이거를 밑에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해보면 a제곱은 64b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a, b는 a는 8되고 b는 1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알파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1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18번은 계산하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고 21번 보도록 할까요? 21번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잘 들어보세요.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이게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8 빼기 a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잘 들어봐. 이 2차 방정식에서 t 값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4가 나왔다고 하고 하나가 마이너스 4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x제곱이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요거에서는 x의 값이 실근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x제곱이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실근이 나옵니까? 안 돼요. 다시 말해서 t 값이 음수의 근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음수는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양수근만 가져야 됩니다. 양수근. 근데 양수의 근을 가져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만약에 t의 이거를 인수분해했더니 완전 제곱이 되어서 t 값이 4 하나만 나왔다 합시다. 중근으로 가졌다 합시다. t가 중근을 가진다면 t의 값이 4가 된다면 x제곱의 값이 4가 된다는 거니까 x의 값은 근이 몇 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서로 다른 4개를 갖는다는 말에 안 맞죠? 그러니까 중근도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양수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가져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가져야 이 방정식의 실제 x의 값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범위를 찾아보세요. 4번이에요. 그렇게 해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의 범위는 A가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고 두 분의 합은 0보다 크다 나오고 두 분의 곱도 0보다 크다니까 A가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세 딸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4하고 8 사이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는 5, 6, 7 되는 거죠. 답이 4번. 이제 그 다음부터 질문하세요. 뒤에 틀린 거 중에 질문해. 내가 도저히 못 풀겠다 싶은 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y걸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을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x, y 이던 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바꿔서 넣으면 돼요. 그럼 x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y제곱, 그리고 x제곱, 그건 마이너스 y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y, 그건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직선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가 이등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어째요? 원이 있어요. 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둘레가 이등분 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지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 이 중심이 이 직선을 지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중심 찾아야 돼. x제곱에 마이너스 14x죠. 반의 제곱하면은 49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죠. 반의 제곱하면은 플러스 4. 근데 마이너스 11 넣어넘기면 플러스 11이고 여기에 49 더했으니까 여기도 49 더하고 여기에 4를 더했으니까 여기도 4를 더해요. 그럼 반지름은 별로 안 중요하고 사실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 이렇게 되죠.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7 콤마 마이너스 2예요. 이 7 콤마 마이너스 2가 뭐를 지난다? 이 직선을 지나야 돼. 그래서 K 찾아봐. 그렇게 돼. 또 질문하세요. 이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x, y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돼요. 여기서 얘하고의 두 직선의 거리가 6루트 3이에요. 위에 꽂혀보면 y는 3분의 4x 빼기 a인데 얘하고의 두 점 사이 거리가 6루트 3입니다. 6루트 3. 그러면 내가 이거하고 이거에서 제일 쉬운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쉬운 점을 찾아보면 여기에 제일 쉬운 점이 0 집어넣으니까 a가 나와요. 그럼 이 0,a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가 6루트 3이야. 왜? 이게 두 개의 직선이 실제로 지금 평행하거든. 왜냐면 기울기가 둘 다 3분의 4, 얘도 3분의 4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잡았는데 이게 0,a라는 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0,a에서 어디까지? 두 번째 직선까지 이 거리, 이걸 구할 거예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이거를 꽂히면 양변에 3 곱하면 넘기면 4x 빼기 3y 빼기 3a가 0 0,a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0 넣고 a 넣으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남았고 요게 얼마냐면 요게 6루트 3. 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6a의 절대값이 여기 5거든. 5를 곱하면 30 루트 3이 돼요.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루트 3이거나 또는 5 루트 3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75가 됩니다. 넘어가고 4회 그래서 질문할 거 보세요. 저 4번이요. 4회 4번? 네.
자음은 뭐 있어요 여기에서? 네. 자음 이렇게 이음 안 들어가요. 네? 이음 안 들어가요. 이음 들어가죠? 아, 들어가요. 네. 이음, 미을, 디귿, 그 다음에 히읗, 미음, 히읗 아, 그리고 니은도 있네. 중복이 안 되는구나. 중복하면 안 되죠. 아, 근데 몇 개? 7개. 그 다음에 모음은 몇 개? 5개. 5개 있어. 그 다음에 29번 갈게요. 이거 그냥 이음이에요. 29번 해보면 x에서 y로 가는 게 함수인 것은 예,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0 되고 2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함수 될 수 있네. 그죠? 기억은 함수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절대값 집어넣으면 0 아니면 1 아니면 2니까 역시 됩니다. 다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디귿은 x제곱하면 2를 집어넣어서 대응할 게 없어요. 안 되고. 얘는 1을 집어넣어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정의가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두 개가 함수가 되는 거예요.